자, 그렇다면은 지금 저 형태 for current의 conservation law가 for current의 conservation 이 law에서 결국은 뭐냐면 제로, 뮤가 제로인 경우가 보존되는 양의 density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우리는 J의 제로 로 시그마가 결국은 얘를 D 3승 X 해준 것, 그죠? 이것은 뭐가 되게 될 거냐면은 결국 보존량이에요. 그럼 누구랑 관련된 보존량이냐,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4차원 회전을 다루게 된 거죠, 그죠? 4차원에서의 회전을 다루게. 4차원 회전 보존. 그러니까 로렌츠 군에 대한 보존량이 되는, 로렌츠 변환에 대한 보존량이에요. 그러니까 부스트 3개와 그 다음에 뭐가 있지? XYZ 회전에 대한 보존량이 된다라니. 자, 그래서 이 보존량을 우리는 M의 로 시그마로, 여기를 제로로 선택해 버렸기 때문에 인덱스는 2개만 남게 되죠. 그래서 M의 로 시그마는 인테그럴 D 3승 X하고 세타의 제로 로 X의 시그마 마이너스 세타의 제로 시그마 X의 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보존량이니까 바로 dm 로 시그마의 dt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 보존량은 뭐하고 관련되는 보존량이냐? 결국 M01은 X1 부스트랑 관련되는 보존량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M02는 X2 부스트랑 관련되는, M03는 X3 부스트랑 관련되는 보존량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M12라고 하는 이 친구는 아까 얘기했죠? 1, 2 평면에서의 회전. 그러니까 1, 2 평면 회전. 미소 회전이죠.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3축 주위 회전. 오케이? 그러니까 또 뭐가 생겨요? M2, 3, 그 다음에 M3, 1. 이렇게 6개의 보존량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각 운동량 3개의 성분만 보존되는 게 뉴턴 역학이라면, 로렌츠 변환, X방향 부스트, Y방향 부스트, Z방향 부스트에서도 보존량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6개의 보존량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홈워크는 역시 M 뮤 뉴가 마이너스 M 뉴 무잉. 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반대칭이 되니까 결국 살아남는 놈은 6개밖에 안 생기죠. 반대칭 행렬이 되니까 대각선에 생기게 되고, 대각선 부분은 0이 될 거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16개 중에서, 그죠? 16개 중에서 이 4개만 살아요. 즉 M10는 마이너스 M01하고 같으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우리가 부스트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조작법이 또 틀렸나 보네. 뭘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다이소 거는 싸구려라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병진, 시간 병진, 그래서 해밀토니안이라는 보존량을 찾았고, 그 다음에 공간 병진을 통해서 모멘텀이라는 것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4차원 병진을 통해서 4 모멘텀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4차원의 회전, 내가 이런 말을 썼는데 굳이 얘기하기는 넓은 의미에서 레피더틱, 하이퍼볼릭으로 돌리는 것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for rotation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이제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전이라는 개념하고는 너무 다르죠. 사실은 부스트가 회전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을 소위 얘기하는 세 개의 부스트하고 3개의 진짜 회전,
세계의 진짜 회전하고 관련된 여기에서 우리는 뭘 얻게 됐냐면은 M, mu, U라고 하는 이러한 친구 6개를 얻게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러한 보존량을 얻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보존량들, 자, 이 에너지 모멘텀 텐서는 이 세타 뮤뉴라고 하는 이 에너지 모멘텀 텐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그러니까 나중에 금요일 수업에서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을 할 때에 소위 얘기하는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결국 아인슈타인 방정식이 나중에 하겠지만은 R 뮤뉴 마이너스 2분의 1의 G 뮤뉴의 R 플러스 코스몰로지컬 컨스탄트의 G 뮤뉴가 뭐에 비례하냐면 바로 우주 시공간에 있는 그 위치에서의 에너지 모멘텀 텐서에 비례하게 된다는. 얘는 뭐랑 관련되냐면 우주가 휘어진 정도고 얘는 그 지점에서의 매터, 물질들이 어떠한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만드느냐. 그래서 여기다가 그 매터를 갖다가 이 매터 파트를 잘 추지해서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면은 새로운 우주 모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쟤를 아주 간단한 클래시컬 매터로 우주를 아주 간단한 유체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대박을 친 게 바로 프리드만 우주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가서는 프리드만 우주 모형은 1920년에 나왔고 그 뒤에 가서 계산 실력도 좋은 사람들이 주구장창 논문을 써낼 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제 왜? 이 매터를 바꾸면서 매터가 없을 때는 이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에서 전반부에 우리가 금요일날 공부할 때 이쪽을 공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매터를 집어넣는 문제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즉 클래시컬 필드 세오리에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 어떤 매터를 넣어줄 것이냐. 스칼라 매터를 넣어줄. 우주에 만약에 어떤 작은 질량을 갖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스칼라 매터들이 있다면 그 스칼라 매터들의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브란스하고 디케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브란스 디케의 제자가 바로 몇 년 전 노벨상을 받은 피블스라는 친구가 노벨상을 받은 것이 이제 브란스 디케. 그래서 매터를 어떻게 줘. 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양자 장론에서 끝마쳐야 되기 때문에 따로 또 저쪽 어디야 일반 상대성 이론 수업에서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또 할 시간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더스트에 대한 자 소위 얘기하는 우주 쪽을 다룰 때는 소위 우리가 세타 뮤뉴를 나중에 더스트에 대해서 집어넣게 될 텐데 더스트는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먼지죠. 근데 우주 입장에서 봤을 때 더스트라는 말은 물질을 다 더스트라고 불러요. 보이든 안 보이든. 그러니까 우주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브라이트 매터라는 보이는 물질과 그 다음에 다크 매터라고 하는 안 보이는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이트 매터, 다크 매터 전부 다 더스트라고 불러요. 오케이? 우주를 구성하는 더스트라는. 그러니까 우주의 더스트가 어떻게 뭉쳐져 있느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우변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달라진 우변은 결국 좌변의 우주의 시공간을 휘게하는 공률을 바꿔주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 휘어진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얘기. 손으로는 못 그리죠. 4차원이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얘기.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결국은 머릿속에서만 그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호킹 같은 불편한 몸이 더 그리기가 더 쉬웠을 수 있다는 얘기. 호킹은 어차피 21살 때 이미 모든 봐야 될 책을 다 끝낸 사람이니까 양자 장론까지 21살에 다 끝낸 산행학습의 대가니까 그래서 그 몸이 그 로게릭병에 걸렸을 때 이미 더 이상 공부할 책이 없었어. 호킹은. 그래서 그 자세에서 머릿속에서 다 계산할 수 있었고 만약에 어떤 계산이 필요하면은 지인의 도움을 얻는 거죠. 이제 교수가 됐을 때는 호킹 도우미 교수가 있어서 호킹이 떠들어대면은 옆에 다 계산을 다 해줘.
호킹은 머릿속에서 계산이 바바바박 돌아가니까, 이렇게 하면 저쪽이, 저기, 좀 더 많이 휠 텐데, 저기 뭐지? 메터 쪽을 갖다가, 메터 쪽에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좀 바꿔보지. 이런 식으로 토론하는 거죠. 그 옆에 호킹 헬퍼라고 하는 교수는 또 대단한 사람이거든. 엄청나게 대단. 그럼, 호킹 박사님 이거 맞습니까? 뭐, 눈은 잘 보이니까. 여기 이러고 앉아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그럼 타이핑 다쳐서 논문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되죠.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더스트에 대한 세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더스트에 대한 세타 뮤니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점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구라고 하는 비관성계에서 살면서 자연을 묘사를 하기 때문에 코리올리 포스도 느끼게 되고, 따라서 코리올리 포스를 당연히 느껴야 되는, 그래 뭐 태풍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구 중심으로 기술을 하게 돼요. 그죠? 결국은. 그러나 우리는 관성계가 아니라 결국 비관성계죠. 로테이팅을 하고 있고, 그죠? 자전거 공전을 경험하는.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우리는 우주 속에서 정지해 있는 지구가 아니라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 일단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제의 지구의 위치와 내일의 지구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팽창. 그럼 쭉 흘러가면서 달라지니까 우리는 결국은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 지구라는 로켓을 탄 관찰자라는 얘기가 돼요.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음직 관찰자의 기준에서의 더스트의 밀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지가 어딘지 모르는 것이 상대성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정지 관찰자가 있다라고 하고 V라는 속도로 팽창하는 어떤 우주에 있는 음직 관찰자를 자, 그러면은 정지 관찰자, 이건 실제로 봤을 땐 정지 관찰자가 본 더스트의 밀도를 우리가 로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친구 우리가 음직 관찰자가 본 더스트의 밀도를 로 프라임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만약에 우주 모형을, 결국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오는 적색 편의를 계산한다라든가 했을 때는 우리가 안 움직이고 쟤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 그럼 뭐 안드로메다만 팽창하나? 우리 은하는 안 팽창하나? 그 상대적인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얘기하면은.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는 탈 것에서 더 빨리 튕겨나가면서 파장이 길어진 놈을 보내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보는 더스트의 밀도는 로가 아니라 로 프라임이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금요일 수업에서 프리드만 우주 모형을 맨 마지막에 갈 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친구는 당연히 질량을 부피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러면은 로 프라임과 로 사이의 관계는 뭐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더스트라고 하는 것들, 브라이트 매터, 그 다음에 다크 매터. 브라이트 매터는 대충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 은하의 밀도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은 우주의 은하의 밀도를, 그리고 그 주 은하는 주로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행성을 거느리고 있지만 별에 비해서 너무너무 가벼우니까 대충 무시해 삐고, 그렇다면은 결국 걔네들의 사이즈나 그 핵 중심으로 해가지고 은하의 핵에 질량이 극도로 많이 모여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은하의 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드문드문 별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대충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은하의 사이즈나 은하의 매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브라이트 매터의 매스들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다크 매터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중력 렌즈 현상 때문에 저쪽에 지금 다크 매터가 있다, 저쪽에 다크 매터가 있다, 이렇게 지도는 그리고 있지만 이 거대한 그레이트 월 같은 그런 다크 매터들도 발견됐죠. 무지무지 다크 매터가 도대체 어떤 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 했을 때는 모르니까 막 별 입자들을 마구 쏟아부어서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이제 다크 매터, 어찌됐든 간에 다크 매터나 브라이트 매터까지 합친 질량이 결국은 더스트의 질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 프라임이라는 친구를 생각해야 되는데 얘가 어떤 더스트의 정지 상태의 질량이 있었다라고 한다 그런다면은 뭐가 될 거냐면은 그 질량이 움직이게 되니까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결국 이렇게 질량 증가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로렌츠 팩터가 달라붙는. 그러면은 부피를 생각해야 되는데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데 부스트 되는 방향으로만 축소가 돼. 그죠? 그래서 세 방향으로 다 로렌츠 인자가 곱해지는 것이 컨트럭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그죠? 그래서 원 부피에다가 그리고 부피는 수축이니까 감마 인버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 얘기는 이게 뭐가 되냐면은 감마의 제곱배의 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뭘 써? 그러면 이 감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잠시 급유율 수업이 되는데 이 감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for velocity의 제로 성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도 역시 for velocity의 제로 성분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관찰하는 얘 밀도가 바로 뭐냐면은 밀도가 이것을 우리가 세타 제로제로라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더스트의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제로제로 컴포넌트예요. 결국은.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제로 i를 얘처럼 똑같이 정의해 봅시다. 정지 밀도에다가 u0, ui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상대성 이론에서 어떻게 얘는 감마고 ui는 감마 곱하기 vi예요. 그죠? vi는 바로 이것은 누구다? 뉴턴 벨로시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뭐다? 로의 프라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로의 프라임이 바로 우리가 관찰하는 밀도고 거기에다가 VI가 곱해졌다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플럭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밀도랑 플럭스 사이의 이 관계식은 바로 뭐가 돼버리게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쭉 공부했었던 바로 라운드 뮤 세타 뮤 뉴 이꼴 0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식으로 통일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라운드 제로 세타 제로 제로 이것에서 세타 제로 플러스 라운드 i 세타 i 제로 이것이 플럭스가 되고 이것이 밀도가 된다. 바로 연속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모멘텀.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에너지 모멘텀에 다른 성분도 있을 것 아니냐? 텐서로부터 봤을 때. 그래서 텐서 세어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성분 틀림없이 생겨야 돼요. 제로 컴포넌트가 U0, U0 로. 제로 I 컴포넌트가 U0, UI 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스트의 에너지 모멘텀 텐서 오프 다이아고널까지 다 포함시키면은 로의 U 뮤, U 뉴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 세타 IJ 성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유체역학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보통 프리드만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우변에 무슨 유체에 대해서 바로 완전 유체, 퍼펙트 프루이드에 대해서 해줬어요. 퍼펙트 프루이드는 너무나 심플한 유체. 그래서 우주 팽창 방정식을 얻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허블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최근에 와서는 러시아 애들이 잘하는데 유체역학을 잘해야 돼. 우주를 하려도. 바로 저기에 나와 있는 IJ 컴포넌트는 유체역학에 소위 얘기하는 스트레스 스트레인하고 관련된다는 얘기가 되죠. 유체역학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랑 관련되냐면은 베르놀리 방정식이 아니라 나비어 스토크스 이퀘이션하고 관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비어 스토크스 이퀘이션을 민콥스키 버전에서 가져가야 얘네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델을 낼 수가 있어요. 뭐, 매터가 소용돌이 갇히는 이런 월요형 모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나비어 스토크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어떤 그 더스트들의 그러니까 흐름에 대해서. 그런데 그 프리드만이 생각한 거는 그냥 고요한 호수와 같은 우주. 거기에 그때는 암흑 물질이 생각 안 했으니까 브라이트 매터들이 골고루 드문드문 퍼져 있는 이런 우주. 그러니까 흐름이 거의 없는 고요한 유체를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주는 팽창하게 된다는 사실을 갖다가 결국 클래시컬 매터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금요일 수업에서 아마 맨 마지막에 하게 될 프리드만 방정식과 허블 팽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세타 면유 중에서 제일 간단한 형태를 쓰게 될 거예요. 세타 제로 제로를 아주 간단한 형태로 넣어주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래서 일단 이걸로 그 메터 쪽을 마치는 걸로 합시다.